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시리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은 제 11강 자전거 등 탈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관련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11강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자전거, 탈 것 등 관련 배상책임 사고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전에 여러 편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도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사진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강의를 꾸준히 들어왔던 분이라면 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참 좋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같이 들 것 같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말 유익한 보험이구나. 이게 없다면 아마 꼭 권해야 되고 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뭐 다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보험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보험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자전거 탈 것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서로 이렇게 충돌했어요. 또는 이렇게 돌면서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타면서, 빨리 달리다가, 넘어진 친구를 다가 밟았다든지, 같이 넘어지면 다쳤다든지. 그래서, 누군가 다쳤는데 상대 측에 어떤 과실이 있었을 때, 그때는 가해자 측이 가입한 일배책 또는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에서 자녀가 치료비가 다 가능합니다. 일배책 인라인 스케이트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보드도 가능합니다. 보드도 여기 얼굴 가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브라우니 같은데요. 자, 이런 보드 타다가 누군가에게 다치게 했을 때에는 본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넘어져 다치는 것은 가해자가 없을 뿐더러 본인 거 해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가입한 일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배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 핸드폰을 제가 이게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내 일배책에서 이거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배상 책임은 타인에 대한 보상하는 거거든요. 내 물건을 내 보험에서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친구의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들고 있다 떨어뜨렸다든지 그때에는 친구에게 내가 수리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보험으로 가능한 거죠. 이 배상 책임을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드도 다 가능합니다. 스키 타다가 충돌하거나 또는 보드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 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스키 탈 때는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두껍게 입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어지간한 충격으로 좀 다쳐도 그때는 긴장해가지고 잘 모르는가 봐요. 그리고 스키를 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찼다, 인대가 파열됐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키 타는데 누군가 와서 날 받았어요. 그 사람이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저는 치료비와 위자료와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와 또 많이 다쳤을 때는 간병비까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입한 일배책 보험에다가 물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민사로 하는 것보다는 보험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 그 가해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연락처도 모르죠. 또 스키장에서 CCTV를 돌려서 그 사람 찾을 수도 없죠.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그 가해자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요,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연락처를 꼭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는 별로 안 다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많이 다쳤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락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여성분인데 남편분이 스키를 타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무릎하고 어깨하고 좀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가해자나 어떻게 보험 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고 냈던 가해자가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키장에 확인을 해서 그 당시 사고 기록이 있다면 그걸 찾을 수 있을 건데 확인해봐라 했더니 이미 스키장에 확인해보니 뭐 CCTV도 없고 또 가해자 그 당시 사고 인적사항도 없고 접수된 게 없어가지고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스키장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키장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건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방어벽이나 이런 데 충격을 했는데 그 방어벽이 설치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다쳤다든지 그랬을 때는 시설, 스키장의 영업배상 책임의 시설 소유자 관리 책임으로 청구할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당사자 간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스키장에 과실이 없을 때에는 스키장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분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고 나면 큰 사고 아니더라도 사진 찍어 놓고 그리고 좀 녹취도 좀 해놓고 연락처 좀 받아놓고 또 그분이 가해자분이 어쨌든 이 보험을 알면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인 피해에 있어서는 그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험 접수를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를 꼭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 많죠. 이 사람하고 둘이 사고 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과실이 70%, 또 여기 누워있는 사람 과실이 30%일 때, 과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30% 과실인 사람이 피해자라고 치면, 이 사람은, 여기, 가해자로 하여금 자전거 수리비하고 본인의 치료 및 후유장의 보험금에 대해서 그 70%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본인 과실 30% 빼고. 그때 이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또는 이 사람의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에 접수해서 접수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의뢰하고 그 손해배상 팀에서 이 피해자의 인적 손해 또 물적 손해를 확인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죠. 반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과실은 70%긴 하지만 상대방이 30%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입한 또는 이 사람 배우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이 피해자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30%만큼 그렇게 쌍방이 하는 거고요. 우리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각자 과실만큼 보험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송파경찰서에서 우리 경찰 후배가 있는데 후배의 그 친구라고 해서 아시는 분이 어머니께서 여기 한강에 저기 다리 한강에 이런 보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자전거가 이렇게 와가지고 충격을 했다는 것 같아요. 충격을 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이 손목 골절되고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분이 보험이 없으셨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없어가지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결국은 민사로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민사로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이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 조정해가지고 형사비금하고 민사비금 같이 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3, 4천 이상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보험이 없어서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합의를 봤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런 자전거 사고로 차하고 사고 났어요. 그러면 통상 자전거가 과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차보다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봐서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쌍방 과실이 하더라도 과실이 자전거가 많은 경우가 많죠.
자, 자전거, 이 사람 다친 사람. 이 사람은 보상 어떻게 받을까요? 2차 보험에서 종합보험 대인배상 원투로 이 아주머니 보상 받겠죠. 아주머니인가요? 학생인가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 2차 대물로 보상 받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은 다치지는 않았겠죠. 차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차가 파손돼서 수리비가 한 200만 원 나왔다. 그럼 누가 물어야 되겠어요? 과실만큼 이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접수하면 이 차 수리비를 본인 과실만큼 다 해줍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 하세요. 그 교수님, 자전거 사고는 뭐 되는지 알겠는데 이건 지금 교통사고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인데 자동차 사고는 안 된다고 앞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세요. 자동차 사고는 안 되는 것은 이 자동차 사고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이 운전자 입장에서 자동차 종합보험 있는데 자동차 종합보험 안 하고 나 일상생활 배상책임 뭐 내보험을 할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사고긴 하지만 자전거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해주죠. 뭐 수원, 뭐 의정부, 이렇게 일산 이런 게 있는데 자전거 보험 상품을 보면 본인 상해 보험이 대부분이고 상대 배상 책임을 해주는 보험은 거의 없더라고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 가입된 것도 가끔 간간이 있지만 거의 제가 살펴보니까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그 지자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본인 다친 것만 되지만 상대 배상할 때는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활용하면 된다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내가 만난 피해자들 이런 주제로 그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고처럼 저희 그 와이프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그 빨간불에 건너와서 충격을 했어요. 보통 빨간불에 보행자 건너면 한 80% 과시, 70% 과시되는데 자전거 타고 건너면 한 80%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차 보험으로 대인배상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 차 수리비가 그때 한 25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아이 부모가 가입한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줘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그 아이의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그 차 수리를 다 받고 렌트비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실 20% 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활용하는 건데 뭐 제 경우도 봐도 저는 이제 아니까 그러지만 뭐 누수 피해 또 우리 딸아이 사고 그리고 자전거 이런 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사건 처리했던 게 한 4-5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정말 유익한 거니까요. 잘 배우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